안녕하세요. 지인당님과 현주쌤과 함께 그림책 만나기 에피 1 엄마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소개와 오늘의 책 이야기 같이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엄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엄마 시리즈로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선에서 바라보는 엄마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엄마라면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네. 책은 엄마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엄마의 네. 기도이고 글은 부시카 에스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음. 그림은 에가시라 마치코라는 사람이 그렸고 옮긴 음. 사람은 김숙이라는 사람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림책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음. 해서 별이 쓰러져가는 새벽녘 새 생명 하나가 태어났어. 사랑스러운 내 아기, 내가 태어나 나는 엄마가 되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작디 작은 손, 요렇게 작디 작은 발, 엄마가 지켜줄게. 이 조그만 아기가 쑥쑥 자라 늠름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구든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잘하렴 하고 가만히 이야기할 때 아기가 잠들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 매번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자라렴, 건강하게 자라렴. 음. 그런데 점점 아이가 말을 하고 걸어 다니고 움직임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닌 다른 기도가 첨가되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랑하는 내 아기 너에게도 조용히 시간은 흘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너 또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너와 꼭 닮은 아이들이 태어나겠지. 사랑하는 내 아기. 그렇게 너도 아빠가 되겠지. 그리고 커다란 가슴으로 나를 맞으러 오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일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쑥쑥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응. 이렇게 엄마는 매일매일 아이를 안고 아이를 토닥이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어, 이렇게 이 중간에 이제 글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림책을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엄마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봐요. 처음에 오늘 마무리를 무엇을 할까? 엄마 시리즈로 마무리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 제가 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어, 엄마를 보내드려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음, 음. 엄마를 보내드리는 그림책을 해야 맞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슬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음. 또 너무 슬플 것 같고, 또 그 엄마를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 아이 시리즈에서 재밌는 그림책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음. 멋있는 그림책이 하나 있어서 음. 그때 대신하는 걸로 하고, 엄마 시리즈에서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아까 첫 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 책, 그 표지 엄마의 기도에서 이렇게 음,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첫 장에 이렇게 넘기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처음 엄마가 되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음, 그 책을, 음. 요 장면이었을까요? 네. 네네네네. 그때를 떠올려 보니, 아,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했으면 음, 우리 아이가 되게 포근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했었지라고 생각해 보니, 어, 나,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맞이할 엄마의 상태가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음, 음,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구나라는 게 지금 음, 이렇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큰아이가 26살인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음, 그래서 지금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생각이 그때 내가 그 마음으로 아이를 만났더라면 이라는 그 후회와 함께 또 어떤 마음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되게 다행이다. 라는 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했는데, 우리 지인당님께서는 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아이를, 어, 되게 불안하게 맞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음, 아이를 되게 어렵게 가져야 되는 몸을, 음,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을 다니면서 임신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음, 또 아이를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지켜야 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한 20일 빨리 태어났죠. 여가로. 어, 갑자기. 갑자기 병원 가서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두 군데를 동시에 다녔었어요. 음, 위험했었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에서 계속 했는데, 이렇게 이 장면을 저도 생각을 해보니, 계속 왜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이랑 둘이서 처음에 이제 운동을 나가잖아요. 산책을 나가고 음, 배 남산같이 불러가지고 음, 남편 손잡고 이제 선변을 걷고 학교 운동장을 걷고 그러면서 이제 산책을 다니는데 계속 부른 배를 부여잡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게 그런 것 같아. 안전하게 태어나렴. 음. 안전하게 태어나렴. 건강하게 태어나렴.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저도 이제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어, 해보니 안전하게 태어나렴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이 어느 순간 음, 사라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음, 음, 그런 것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에 진짜 웃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음, 일어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걷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말 음, 한마디만 해도 너무 감사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새 잊혀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조금만 잘하면 될 텐데 하면서 기대하고 채근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조금은 안타깝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네. 음, 아까 오늘 소개시켜 주신 책, 엄마의 기도라는 책은, 우리는 지금 지인당님과 저는 이제 아이가 이만큼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마음을 품고 싶은데, 음, 또 이렇게 여러 환경에서 내가 아이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시기에 이런 마음을 좀 평온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걸이라는 이런 아쉬움을 간직하니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한참 이렇게 키워야 되는
이런 음, 엄마들이 그 마음을 내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하루하루가 음,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힘듦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이 음, 책을 음, 빌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좀 이런 나를 만나면 어떨까 싶은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저처럼 지인당님처럼 이렇게 또 아이를 다 키워낸 엄마더라도 그 예전의 나의 부족한 엄마의 모습을 좀 아쉬워하는 엄마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는 좀 그런 위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좀 이런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엄마라면 이런 마음의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 책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음. 맞아요. 어때요, 지인장님?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 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는 게 바쁘고 사는 게 버거운 때가 그때그때마다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이들이 자라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때밖에 없으니 어 그때를 조금이라도 즐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약간 이벤트처럼 순간순간 위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조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것 중에 너무나 잘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 가끔 한 번씩은 한 명만 데리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집 앞 카페로. 여행도 그렇게 하시잖아. 네네, 맞아요. 음, 한 명만 데리고 여행할. 음, 음, 근데 음, 여행은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한 명만 데리고 집 앞 카페 가기. 음,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카페를 가서 저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아이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음, 먹는 거죠. 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는 오롯이 자기만 바라봐주는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그쵸. 또 엄마는 아이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음, 시간이 음, 되더라고요. 음, 집에서 여럿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아이 컨택이 잘 안 돼요. 뭔가 봐야 그쵸. 될 게 많아. 맞아, 맞아. 그런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집 앞 카페로 한 명만 데리고 가는 건 음, 괜찮더라. 그래서 맞, 약간 그런 시간을 좀 내보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해봐요. 네, 특히 이제 맞아. 여러 다둥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아이에게도 엄마에게. 그렇죠. 음, 한번 해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거 해보면 되게 좋을 것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그런 시간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시부모님들과 살기도 했고, 또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아이보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지인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대일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조금 아니고 제가 생각하면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책과 더불어 그런 시간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엄마 시리즈를 가지고 오늘 이제 총 책의 권수로 따지면 5권이고, 회차로 따지면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아노 치는 고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은 좋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권의 책이었죠. 엄마의 사진과 흰 눈.
그래서 우리 지인장님의 또 어머님의 모습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엄마의 기도로 이렇게 엄마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우리 추석 지나고 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에피소드는 뭘 가지고 올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긴 시간 좋은 책 소개해 주신 우리 지인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